자,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이 가는 종목은 역시 넷플릭스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조금 전에 장 마감한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할 때도 역시 3%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15%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11%대 11.79%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은 일단 4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거의 부합하는 수치였고요. 주당 순이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9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68센트 정도를 예상했는데 훨씬 좋은 주당 순이익 EPS를 보여줬고요.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696만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 국내 가입자의 상승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9만 명이 미국 국내에서는 증가를 했고 시장이 예상했던 67만 명 정도의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입자가 굉장히 빠르게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넷플릭스 4분기, 다음 분기에는 가입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3분기에 696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4분기에는 940만 명의 순가입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인구의 60% 이상이 이런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아마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이런 오버 더 탑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연말까지도 3%대의 상승세, 가입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넷플릭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11.72% 상승하면서 넷플릭스가 거래 중입니다. 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때리기에 연이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준을 겨냥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연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두드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고 있다. 또 연준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연준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연준이 지금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골칫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것을 봤기 때문에 연준이 움직임, 이런 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라고 다시 한번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파월 의장과 그리고 연준의 다른 위원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를 그곳에 뒀고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그 사람을 거기다 뒀다. 하지만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다 이러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이야기들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준 때리기, 파월 의장 때리기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잠시 후에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칩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나스닥 지수도 끌어올려줬고 S&P 500 지수도 덩달아서 함께 좀 끌어올려주는 힘이 되어줬는데요. 자,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쇼크, 반도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이런 칩 관련 종목들, 반도체 지수도 역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반등을 해서 자, 이제는 좀 괜찮아지는 것인가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쇼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역시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이 공급 과잉 우려로 촉발된 하강 기류에 있어서 반도체 주가 위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8월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망을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었고요.
지난달 9월에는 주요 반도체 수요가 최근 악화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발행했던 것이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일단 2015년에 그 당시 반도체 시장과 비교를 하면서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2015년에 봤던 최근 조정과 오늘날의 반도체 펀더멘털에서 가장 다른 점은 일단 공급망에 축적된 초과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공급 과잉 상황이 2015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이러면서 내년에 반도체와 관련된 침체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모건 스탠리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앞으로의 여파는 어떨지 계속 면밀히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레리 핑크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가 지난주에 주가가 뉴욕 증시가 급하락하기 전에 이미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을 빼내가는 것을 본인이 좀 확인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었는데 향후에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의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이익도 고점을 봤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자금을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레리 핑크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레리 핑크가 또 평가를 했는데요. 전체 경제는 좋지만 일단 기업의 이익에 좋지 않은 임금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좀 걱정을 했고 전체적으로 더 많은 실망과 더 큰 공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레리 핑크 회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을 해줬는데 앞으로의 뉴욕 증시 추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내년에 IPO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우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것의 파급력을 잘 체감하지 못하실 테지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해외에서는 이 우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택시 대용으로 사용하는 트렌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버가 내년에 IPO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상장을 앞둔 이 IPO에 우버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1,200의 기업 가치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1,200라는 수치가 굉장한 수치다라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2개월 전에 자금 조달에서 받은 평가액의 2배 가까운 수치고요.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피아트 클라이슬러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도 큰 가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버는 최근 몇 년간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부침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그리고 트래비스 켈러니 공동 창업자의 사임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차량 공유 업체의 또 경쟁자죠. 우버의 경쟁자인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가 강하게 치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단은 상장 가치, 기업 가치가 $1,200로 제한됐다는 것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버의 상장 어떻게 진행될지도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 씨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